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1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론 편곡지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최근에 미 국방부의 기밀 문서가 유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정작 그 기밀 문건 자체에 대해서 유출됐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알려지는 건 또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마침 스푸트니크의 우크라이나전 관련된 그들의 관심사에 기반을 둔 거죠. 그기는 죄송합니다. 러시아 언론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리한 우크라이나전의 핵심적인 내용 5가지를 잘 정리를 한 기사가 제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할까 해요. 물론 제 생각을 좀 더 붙여서. 이번에 긴밀 문서에서 이번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은 제가 기존에 다뤘던 내용들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그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여파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특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안 좋아지면은 재선 가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지금 핵심적인 사안에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빼고 어떻게 보면 연착륙을 하면서 발을 빼려고 그랬는데 지금 연착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밀 문건 때문에. 예. 그리고 나토 이제 동맹국들 중에서도 내심 이런 내용들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중차대한 그런 전환이 필요한 게 지금 바이든이 미국의 입장인데, 그때 지금 맞이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에요. 동북아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죠. 예, 뭔가 시도를 할 것으로 점쳐져요. 자, 오늘 내용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스푸트니크에 실린 기사 제목이고요. 간단하죠. 5가지 주요한 내용,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적인 관점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또 우리의 시각을 또 투영시켜서 보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거 이제 스푸트니크는 어떻게 보면 2014년 정도에 러시아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언론인데, 지금 이제 유사한 중국 언론을 보면은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색채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좀 접할 수 있어요. 예, 균형 잡힌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반대쪽에 위치한 언론이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은 미국 중심의, 서구 중심의 또 언론 보도잖아요. 그 중국 언론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자, 그런 점에서 가끔 참고가 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많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23년 2월에 그 이제 유출된 문건 날짜 기준이에요. 이거 한번 묘한 뉘앙스가 많아요.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가 중개공세 한다 이런 말 나왔죠. 그러다가 이번에 비밀 문건 유출되고 나서 여러모로 연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시도한다면 이게 미국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확충, 공세를 하려면 전력을 확충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확충된 전력이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예, 승기를 잡으려면. 그런 전력 유지에 있어서 제한 요인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미국이.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과 나토 정부는 이때까지 자신감이 항상 있어 왔다.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다. 그런 것을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풀어왔죠. 그런 자신감과는 크게 배치된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재미있는 표현은, 이 지금 미국 내의 자료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의욕이 과해서 러시아의 중개 공세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리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전은
미국이나 특히 미국이죠. 뭐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거든요. 이게 미국이. 예? 미국이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금 지출한 돈이 그만큼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예. 우리나라 1년 예산과 죄송합니다. 1년 국방 예산과 비슷한 돈을 줬어요. 무기를. 자, 그러면 미국이 하는 전쟁이죠. 최소한 무기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남 이야기 하듯이 했거든요.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더 무기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아니야, 나는 발 빼고 싶어. 더 이상의 지원은 없어. 그리고 지금 추가 지원을 미국 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내용을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건이. 예.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중개 공세 안 돼. 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주장해왔던 중개 공세, 그럼 미국과 나토 관리들이 이야기해왔던 이 전황 바로 뒤집을 수 있어. 그런 말이 허언이었음을 스스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내심까지 가르쳐준 셈이죠. 예.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러시아 쪽에서는 관심이 많은 내용인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에 확전과 관련된 우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23년 2월 달로 날짜가 매겨져 있는 그 문건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중개 공세를 잘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로스토프 오블라스트 지역에 있는 러시아 주둔지에 대해서 장거리 공격을 해야 된다. 대규모 드론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 즉 약간 전술 탄도탄 같은 거, 우리로 치면 현무 같은 거를 미리 핵심 거점을 타격하고 또 드론으로 타격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그 가운데를 허리를 끊겠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안 도와준다. 이런 게 필요한데 안 도와주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때까지 나토의 주장은 뭐냐면은 확전을 경계하는 내용이 있었죠. 예. 이거는 바깥으로 얼마나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했어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우크라이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데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조심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서 남한발로 북한을 자극해서 걷잡을 수 없이 불똥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그런 상황이랑 같은 거예요. 나는 그대의 동맹으로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건 절대 안 돼. 그래서 본토를 공격하면 나토의 지원의 중단. 자, 이것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한 측면을.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확전되는 것을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전에 폴란드에 지대공 미사일이 한 발이 떨어져 가지고 폴란드 민간인이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경계. 그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러시아의 공격이라고 분위기를 키웠죠. 예. 러시아에서 발사하는 사정거리를 훨씬 넘어서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예. 이런 거 봤을 때 크림 반도에 다리를 끄는 것도 서방과 미국의 합의 없이 젤렌스키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100% 컨트롤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토와 미국에 대해서 서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많은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수많은 무기가 건너갔는데 베트남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월남 정부 무기가 지금 유럽의 암거래 시장, 세계 무기 암거래 시장에서 미국이 지원한 무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 자, 이런 내용 두 번째였고, 자, 여기가 이제 로스토프 오블라스트라는 지역이에요. 바로 우크라이나와 접한, 지금 분쟁 지역과 접한
러시아의 지역이에요. 러시아 최전선의 바로 후방이에요. 여기 허리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가 크림반도고, 그렇죠? 예. 자, 이런 내용이고, 로스토프 오블라스트는 러시아의 영토다. 예, 이런 내용이고, 이것을 나토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자, 세 번째는 저도 이제 최근에 다뤘던 내용인데,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2023년 3월 1일까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1년간에 걸쳐서 16,000에서 17,500명이 사망한 것 같다. 반면에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6만 1,000명에서 7만 1,500명이다. 이거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4배 정도 되는 건데, 이는 여태까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해왔던, 나토도 그렇게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전황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러시아군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부분과 상당히 배치된다. 예, 미국 스스로도, 미국의 합참 의장도 작년 11월 달에 그 당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가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한 8, 9개월 됐을 때인데, 러시아군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이런 말을 뱉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미국 최상층부가 보는 비밀 정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전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자, 그래서 합참의장까지도 나서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은 흔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6.25 전쟁 나고 우리가 서울에서 피난을 안 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우리가 항상 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도망을 갔죠. 그래서 서울에 불가피하게 남게 돼서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한강다리까지 끊어버렸으니까. 그때만 해도 서울은 대부분이 강북이었을 때죠. 예, 강남은 전부 다 경기도였던 시절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 관련, 우크라이나 지원, 참상,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지만, 그 정보의 많은 부분이 오류다. 예. 그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휘저어 놓고 이성적으로 마비시킨다. 그래 놓고 뭘 원하는 것인가, 그들이. 이런 걸 항상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좀 전에 이 내용은 제가 마침 가지고 있던 자료에 있는, 제가 구할 수 있었던 자료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종이에요. 여기에 3월 1일자 기준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망자 내용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엊그젠가 활용했었죠. 제가 숫자가 정확치가 잘 안 보였는데, 제가 추정한 숫자가 실제 내용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스푸트니크가 언급을 했다는 것이고, 기존에 서구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숫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예. 이야기를 이제 덧붙인 것이죠, 그들이. 예. 자, 이 사람이 마크 밀리라고 미 합참 의장입니다. 합참 의장이고, 작년 10월이네요. 11월이 아니고 10월에 러시아군 전사자가 이미 10만 명이 넘었다. 지금 1만 6천, 1만 7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몇 개월 훨씬 지난 후인데도. 이게 거짓말이냐,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서가 거짓말이냐. 언론에다 대고 바로 이야기한 마크 릴리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추산을 해서 4월 12일자, 예, 어제잖아요. 예, 어제 날짜로 그들이 전황을 정리해서 내보내는 자료예요. 이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자료 내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 어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추산한 러시아군 사망자가 18만 명으로 돼 있어요. 어제 하루에만 730명이 늘었다.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려 있는 숫자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승만하고 비슷한 거죠. 이기고 있다, 우리는. 자, 우크라이나의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말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역만리 떨어진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이런 말이 현혹이 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는 손해겠죠, 우리한테. 예. 미 합참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네 번째. 이것도 마침 이제 제가 했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나토군이 특수부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 영국 50, 라트비아 17명, 프랑스 15명, 미국 14명, 네덜란드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나토 측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여러분, 또 지금 요즘은 뭐 드론 때문에 우크라이나전 그 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클립이. 제가 우연히 본 것 중에 하나도 보면은 그 부상당하는 병사를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부축을 해서 이동을 하다가 다시 포격을 받아서 타격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사가 이게 그게 있었어요. 영국군 휘장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게 영어로 묻더라고요. 괜찮냐고. 네. 자,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도 예전에 뭐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싸우겠다. 옛날에 우리도 뭐 아이시스에 또 가서 싸우겠다.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영국도 지금 종종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자발적인 발런티어, 봉사 차원에서 자원 입대라고 할까? 예, 정의의 편에 쓴다는 그런 명분으로 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들이 정규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러시아 언론이 하는 이야기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걸 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참여했던 그렇게 명분이 약했던 전쟁들이 있었죠. 뭐 아프가니스탄 전장, 이라크 전장, 그리고 최근에는 뭐 유고 내전에 관여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미군과 나토군이 항상 같이 작전을 하는데 좀 전에 언급된 그런 지역에 말이에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이 정도 숫자로 가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됐다. 예. 그러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그 사안을 어떻게 보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예. 이런 이제 내용을 언급을 하더군요. 예. 자, 이것도 마침 제가 갖고 있던 내용이라 이걸 보면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나토의 SOF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셜 오퍼레이션 포스, 즉 특수부대가 이렇게 있다. 예, 이 자료를 이제 자료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푸트니크에서는. 자, 다섯 번째 내용을 볼까요? 예, 요것도 상당히 참신한 정보인 것 같아요. 23년 2월 28일 기준인데 여기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은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미사일, 방공 미사일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사람 이게 이제 계속 소비가 되고 있을 거잖아요. 소모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언급이 있어요. 방공망에 대해서. 자, 이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90%를 차지하는, 즉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지금 뭐 이걸 준다 저걸 준다 뭐 패트리엇을 뭐 저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뭐랄까 저기 어깨에 견착해서 쓰는 그 휴대용 대공 미사일 빼고는 주력 대구 방공 미사일은 전부 다 러시아제 저기 우크라이나제예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보유한 거예요. 그중에 부커 이건 약간 이제 중거리 단중거리 미사일 정도 되고 S-300은 제대로 된 대공 미사일이죠. 예. 그게 90%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가 이걸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가 되고 있고 계속 또 피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부커 미사일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이면 동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쯤 동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부커 미사일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리고 S-300 같은 경우는 5월 3일이면은 이제 매일매일 소비되는 숫자가 있을 거고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부크나 S-300 미사일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몇 발씩 발사를 하고 또 파괴되는 비율도 어떤 특정 퍼센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미래에 투영을 하면은 이 시기쯤 뒤에 가면은 미사일이 제로가 될 거다. 즉 90%의 방공 전력이 없어진다. 즉 이 말은 러시아군의 드론 그리고 그들의 헬기나 어떤 항공기의 공습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이 이야기예요. 전방이 엄청나게 큰 이야기죠. 예. 자, 그래서 5월 23일이면 가장 늦게 잡아도 우크라이나군 전방 방공 미사일 전력이 0이 될 것이다.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나토의 실질적인 방공 미사일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말만 많죠. 변죽만 울리죠. 뭐 전투기도 지원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변죽만 울리고, 전차도 지원한다 그러다 전차도 안 갔죠. 미국부터 전차를 안 보냈잖아요. 보낸다고 언론에 말만 해놓고. 다른 나라 보내겠습니까? 미국이 하자 해서 한 건데 억지로 안 보내죠. 자,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면은 뭐냐? 과연 미국과 나토가 이 우크라이나전을 지금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 23년 2월 28일 기준에서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길 것 같으면 갖다 밀어넣죠. 물론 우리도 이제 뭐 천궁2 미사일 같은 거 수출도 하고 패트리엇도 수입에 쓰고 하지만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씩 걸리잖아요. 파는데 생산해서 제조해가지고 판매까지 하는데, 그처럼 단기간에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렇지만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마음먹었다면은, 성기를 잡았는데 이것 때문에 부족하다 하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 시점에 지금 발 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앞서 쭉 들었던 말씀들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충계공세, 그거는 그냥 겁주는 거라는 거예요. 엄포에 불과한 것이죠. 엄포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충계공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와 러시아군의 근접 지원 항공기에 무차별로 노출될 것이면서, 드론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충계공세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가지 이야기는 다 말이 맞아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내용하고 서로 끼워 맞춰 보면은 양쪽의 사실이 더 뚜렷해져요. 그들이 분리됐던 사안들이 결합을 하면서 한쪽에 오류가 있었네? 이거 왜 이렇지? 혼란이 가중되는 게 아니고 그 결합력이 쫙 붙으면서 그게 한 단계 더 확신을 갖게 돼요. 그 내용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은 영상에서는. 자, 제가 가장 먼저 일치되는 게 이거예요. 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5가지 내용이 주로 언제 나왔습니까? 2월달, 3월 초 이럴 때예요. 예, 미국은 이상 우크라이나에다가 뭔가를 크게 지원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죠. 예, 비슷한 시기 2월 3일 기사죠. 이때 이런 게 나왔죠. 미국은 물론 부인했지만, 바이든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다 줄게, 우크라이나 돈바스, 즉 지금 이제 점령한 지역 전쟁 끝내자고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때 윌리엄 번서 CIA 국장, 이 사람이 러시아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러시아 대사까지 지냈던 사람이죠. 유럽을 찾아가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다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 타이밍을 봤을 때는 절묘하게 일치하는 시기예요. 이미 이때 2월달, 1월 말 2월달, 작년 후반부부터 이미 미국은 성기를 잡는 데 실패했다. 이제는 출구 전략이다. 그래서 2월달에는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체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그냥 발 뺄 수 없잖아요. 어쨌든 마사지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오고, 또한 다른 이슈를 만들면서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나와야 되죠. 미국의 이익에 손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에도 손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자, 그 일환이었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유출된 비밀 문건하고 이 사안은 이 당시 미국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전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6개월 내에 뭔가 끝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맞춰보면 6개월이 중요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6개월 안에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자, 6개월 내에 여름까지 가기 전에 대전환점이 모색이 된다. 자, 여기에 아까도 봤지만 젤렌스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고 생물학적 생명도 걸려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충계공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미국은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않죠. 하지 말라 그러죠.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죠. 미국 의회도 돈을 더 쓸 마음이 없죠. 이거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진 것으로. 예, 다 일치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월 달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내년 예산안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미국은 이제 9월부터가 이제 그 회계연도가 시작하니까 연초에 지금 했어요. 그걸 정리한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을. 이 미국 기사죠. 예, 뭐냐. 내년에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 미국이 돈도 없는 와중에. 예? 대중국 전력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예. 우크라이나는 없어요, 이야기가. 미 의회에서는 작년에 5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승인을 해줬죠. 더 이상 승인 안 해줘요. 미국 정부도 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내년 되면은 바이든이 선거를 해야 돼요. 내년에. 그죠? 지금 트럼프도 벼르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비밀 유출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우크라이나에서 부드럽게 잘 빠져나오고 중국의 뭐죠? 열기구, 뭐 스파이 기구,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치고 나오면서 정황을 모색했단 말이에요. 계속 긴장을 유지시키면서 자기한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그게 큰 데미지를 준 거예요, 지금. 물론 아직도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미국 돈을 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서 다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에 내년 돈 쓰는 예산에도 우크라이나는 지금 반응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CIA 국장 저런 말 하고 다니는 거고. 예. 또 하나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그 위성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도왔는데 작년 10월부터 발을 빼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금년 2월 달에는 그냥 이 전쟁이 확대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발을 빼버렸잖아요. 이것과 일치해요. 이것도 2월 초예요. 1월 말 2월 초에 앨런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말을 이래저래 내뱉다가 결국은 빠져나갔죠. 이렇게. 예. 다 일치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좀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바이든이 상당히 지금 공공한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 선거, 내년 한 가을경에 선거가 있죠. 그래서 내년 넘어가면은 바로 선거 분위기로 들었을 거예요. 예. 자, 그 상황에서 되게 머리가 아프겠다. 자, 그 와중에 바이든의 핵심적인 전략은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비밀 문건까지 터져서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지렛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또한 중국이 외교적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활발하게 미국과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진핑의 3연임이 이제 실현되고 나서 그 행보가 도드라지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우크라이나전 중재를 하겠다라고 러시아를 방문한 게 있고 또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국으로 불러다가 화해를 시켰죠. 예.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어서 색다른 공격 방식이에요. 예. 자, 그것 또한 바이든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경제력, 군사력에서 이제는 리더십의 형식까지 다르다. 그런 와중에 지금 맞이한 이벤트가 4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4월 26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양국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이 분위기 전환 필요하다. 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미국이란 말이 엄청나게 중차대한 내용이죠. 바이든한테도. 여기서 뭔가 전기를 마련해야 돼요. 바이든의 지금 머릿속에는 북한 핵보다는 어떻게 중국을 털어막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만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미국이 데미지 안 받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자기 팔다리를 상처를 내면서 중국을 틀어막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러면 한반도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중국의 리더십의 그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한반도는.
일본도. 그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되고 미국도 중국 못지않은 신선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신선한 모습으로. 바이든이 등장하고 처음으로 아주 긍정적인 면모로 미국이 관심을 받는 이런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어차피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크라이나전에서 오명을 빨리 탈출할 수 있어요. 아프간에서 오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더십 이벤트가 하나 필요하다. 중국이 마침 또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긴장을 지금 필요로 하는 정권 유지에 윤석열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요구들이 오겠다. 미국이 뭐 도청한 거 들켜가지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걸로 미안해할 그런 바이든의 마음 상태가 지금 아니다. 미국이 요구할 걸 확실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게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일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